자, 그럼 여기서 정유라 씨 입국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상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라 씨 이제 거의 중앙지검에 곧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체포가 된 거죠? 예, 네덜란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는 체포를 못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법권에 네. 안 미치니까 네. 우리나라 국적기, 그냥 우리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네. 대한항공에 딱 타는 순간에 그거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법권에 미칩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는 실시간 이 시각 상황. 호송 차량은 지금 중앙에 보이는 저 카니발 차량입니다. 저 안에 정유라 씨가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차은택 씨가 입국했을 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는 사진 입국했죠. 아, 네. 예, 근데 정유라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지금 압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네. 중앙지검에 도착해서 바로 특별한 절차 없이 건물 안으로 네. 아마 구치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치감으로 가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으면 48시간 정도 붙잡아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암스테르담에서 네.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48시간 계산. 2일날 새벽 3시인가 네. 4시인가에 영장이 체포영장의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뭐 거의 100%다. 네. 지금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아, 그렇군요. 근데 정유라 씨가 지금 우리가 송환 요청을 한 다음부터 150일간 지금 외국에서 도피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1시간 반 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유라 씨가 기자들과 몇 가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어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조금 전 입국 당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유라 씨가 그동안은 귀국하지 않겠다고 덴마크 법원에 항소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철회까지 하면서 왜 지금 들어온 걸까요? 좀 특이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정유라의 변호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순실 씨의 어떤 업무 방해라든가 진술 내용을 가장 잘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맡았기 때문에 어떤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요. 이때까지 항소까지 하고 상당한 기간을 끌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철회한 거는 어떤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라 씨가 그 덴마크에서 245일을 지내면서 그중에 150일을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이 우리 그 처벌 기간, 우리 형량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구금은 우리나라 그 처벌에서는 전혀 구금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형벌을 내릴 때 그걸
참고는 합니까? 참고하는 법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이제 덴마크의 그 구치소 독방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뭐 처벌받을 때 형량이 이만큼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것. 예, 그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강제 송환된 정유라 씨 그동안 출국에서 송환까지의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1월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기자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황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시험이 나온 거예요. 덴마크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국으로 송환 결정이 날 때까지 정 씨를 구금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는 한때 아들과 함께 있기만 해달라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육원에 있든 사회단체에 있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상관. 하지만 곧 철회했고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And if we don't have that decision, I will appeal a decision from the court to a higher court. 하지만 지난 24일 정 씨는 돌연 항소를 철회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정유라 씨 모습입니다. 다른 승객과 같은 출입구로 나오지 않고 바로 활주로에 있던 승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담담한 표정인데요. 옷만 보면 검찰에 압송당하는 것 같지 않고 나들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옷도 그렇고요. 네,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도 뒷출입구를 통해서 일반 승객보다 먼저 탑승을 했고요. 기내에서도 맨 뒷자리에 격리돼 앉는 등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송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애정을, 각별한 애정을 참 보였었어요. 아들들과 함께라면 뭐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함께 오지는 않았죠? 그렇죠. 지금 국내에 송환될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 교도소 규칙상 18개월 미만의 아기만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유라 씨 아들은 2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도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가 신주평 씨가 만일에 양육권 소송을 한다면 지금 할머니도 구속돼 있고 정유라 씨까지 구속된다면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남편. 전 남편. 그래서 아마 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겠군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혼한 그러니까 당시 사위죠. 최순실 씨가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늘 정유라 씨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이화여대 나는 전공이 그러니까 무슨 과인지도 모른다. 본인은 그렇게 애착이 없는데 이대 총장부터 교수님들은 그렇게 학점을 주려고 그 애를 쓰고 일부는 구속까지 돼 있고 그분들이 들으면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때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의 SNS가 드러나면서 돈도 능력이다라고 친구들과 다투면서 올린 글이죠.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사실은 이 SNS 뒤로 굉장히 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욕설이 있어서 언론은 여기까지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자. 지금 구체적인 혐의를 좀 알아볼까요? 지금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체포영장 그게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때까지는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삼성의 승마 지원, 그게 뇌물이죠 결국. 그 부분하고 그다음 외환거래법 위반, 한국에 있는 삼성으로 받은 돈을 독일로 보내서 거기서 주택 등을 구입했거든요. 그거하고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아마 확인된 것만 해도 한 70여 원, 200 몇십억 요구했다가 70억만 줬다는 거죠. 8억 원인가를 이제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 말고요. 어머니 최순실 씨 말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 나는 그냥 오늘 밝힌 것처럼 삼성이 승마 지원하는 6명의 선수 중 1명이었고 거기서 말 사줬고 나는 말 타고 훈련했다.
왜 내가 어떤 불법적인 게 있느냐 네.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그건 이제 입증 문제인데요. 네. 정유라 씨가 오늘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상당히 정리된 발언이었다 이런 걸 느끼는 게요. 네. 아 나는 대학 갈 생각도 없었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결국 업무 방해에 대해서 나는 전혀 고의가 없다. 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네. 그래서 삼성에 관해서도 아마 지금 6명 지원한다길래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었지 네. 나만 특별히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뇌물에 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어떻게 독일에서 말을 타게 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하죠. 네. 예. 그 박원호 전무죠. 네. 예, 그 박원호 전무가 하는 말이 아마 그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 네, 같아요. 네, 최순실이 사실은 신주평 씨죠. 네. 결혼 출산을 사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했으니까 네. 반대하니까 정유라 씨 가출했답니다. 2014년 12월입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 잘 통하는 네. 박원호 전무에게 좀 찾아달라. 딸 좀 찾아달라. 예, 그래서 어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네. 정유라 씨를 설득했답니다. 네. 그러지 마라, 엄마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 한 말이 나는 엄마가 없다 할 정도로 최순실 씨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다고 하고. 예. 네. 그래서 아기를 장시호, 그러니까 사촌 언니가 네. 있는 제주도에 가서 아파트에서 출산하고요. 네. 본래 최순실 씨는 외국에 가서 출산하라 그랬는데 네, 네. 그게 안 되니까 했고 그다음 독일 가서 말이나 타라. 네. 학교 가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에서 말을 네. 타게 됐던 네. 거군요. 정유라 씨가 이렇게 송환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요. 딸 얘기가 나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네. 보였었잖아요. 최순실 딴 건 모르겠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보호 본능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심 공판, 그 업무 방해,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7년 구형을 받았죠. 네. 그 정도로 최순실 씨의 아마 이 업무 방해 범행은 다 입증됐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딸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내가 했다. 내가 주도했다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최순실 씨의 그 심경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할 겁니다. 어떤 삼성에서 승마 지원 받은 거 이런 거 인정하지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해서 어떤 대통령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마 법률적인 견해는 계속 부인으로 가고요. 객관적인 사실 돈 받고 딸을 갖다가 독일로 보내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인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들이 지금 거의 매일 열리고 있는데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 왜 최순실 씨에게 이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셔츠에 이렇게 닦아주던 그 행정관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와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본래는 거부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있죠. 전 대통령이 계속 붙잡고 어디를 붙잡고 안 나오고 이러면요. 그게 참 사실 그대로 강제력을 행사하기 좀 힘들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증인석에 나와서 있죠. 증언을 전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범행과 연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범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용어가 강제 구인이잖아요. 강제 판사로 재임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강제 구인했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없습니까? 왜냐 구속된 사람은 거의 나오고 구속되지 않은 일반 증인은 강제 구인장을 잘 발부를 안 합니다. 집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판부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에서 김영재 씨인가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시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영선 행정관이 이걸 전부 다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그 의료법의 위반에 대해서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물으려고 그런 겁니다.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만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열리죠. 지금 주말엔 못 여니까.
근데 뭐 10시간 넘게 합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밤 10시 넘어서 뭐 졸았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네.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마치기 위해서 네. 지금 그리고 범죄 사실 18가지 혐의 그렇다 증인이 사실 뭐 몇백 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네. 이걸 다 마치기 위해서는 이게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르죠. 네. 그 진술 조서를 부인하면 그 진술했던 사람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재판을 강행군하는 것 같고요. 예, 좀 힘들 겁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법원이 강제 부인장을 취소했답니다. 아마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봤자 증언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카 장시호 씨 워낙 그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수사 도움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불렸는데 다음 달에 구속 기간이 끝나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죠? 그러니까 다른 차은택 씨나 이런 분들은 추가 기소가 있고 그럼 영장을 또 새로 발부하면 그때부터 또 6개월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수사에 어떤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강제 소환된 정유라 씨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